보통 이렇게 정규분 복선 이런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제군주 시대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어요. 근데 보통은 15% 정도의 극단이 있고 이쪽으로 또 15%의 극단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것도 성향도 있으면서 이쪽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계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거를 대부분 돌리면 좌파 15%, 골수 절대 바뀌지 않을, 그리고 우파 15%,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는 우파이면서 동시에 좌파다 뭐 이렇게 그리고 경제는 좌파라 뭐는 우파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향성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사회라고 본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요 사람들도 필요해요. 1차로는 요쪽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근데 요 사람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민주사회에서는. 누가 바꿔줘야 되느냐면 50% 이상의 다수가 여기에 붙어서 50%를 넘어가 줘야 사회 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민주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감을 얻지 못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70%의 사람들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사회는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회가 바뀌는 제도적인 장치고 그 제도적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선거예요. 예. 그래서 선거에 50% 이상 가져가면 그 사회로 빠르게 가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세상이 바뀔 때에는 15%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일단 이쪽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15%조차도 없으면 1단계는 뭘 만들어내야 되느냐면 15%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장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가능한 거구나 라고 얘기가 들어요. 근데 주장만 하고 실행이 없잖아요. 사례가. 그럼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거는 꿈 같은 얘기라고, 이상이라고, 저 몽상가라고, 그래 네 말이 맞다고, 근데 그거 안 되는데 해봐 이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15%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근데 아직 사회에 이것에 뭉쳐진 그룹도 없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만 만들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져요 이제. 왜냐면 하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풀 수 없는 수학 문제 있잖아요. 아무도 못 풀다가 한 명이 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나도 풀었다는 사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정답이 있고 가능하다는 것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안 풀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풀려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사례를 만들어도 요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하느냐면 절벽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요 사람들만 쓰는 경우가 있고, 요게 여길 넘어서 다수 사용자들이 쓰게 되면 이제는 이게 유행으로 퍼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소수만 쓰면은 이제 빠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거는 다수가 쓰게 됐을까요? 안 쓰게 됐을까요? 아이폰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요걸 넘어갔어요. 절벽을. 요 틈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맥 컴퓨터는 어때요? 아직 좀 비싸요. 못 넘어가요 계속. 그래서 맥 컴퓨터 쓰는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너무 반가워요. 왜 그래요? 소수니까. 예. 그리고 다수는 뭐 써요? 삼성, LG, 삼성, LG 뭐 전부 다 IBM 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쓰잖아요. 근데 맥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요거 쓰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뭐 좋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요 절벽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얘는 넘어갔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맥 너무 좋다고, 애플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애플 바라고 부르잖아요. 앱등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앱등이라고 불리는 건 소수라는 거예요. 예.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바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예, MS 바구나 뭐 이렇게 안 불러요. 왜냐면 다수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은 이렇게 아주 진지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 내용 가지고 내가 즐거웠으니까 너도 써야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확산돼서 사람들이 다수가 붙으려면 이때는 공감해주고 그로써 이 사람들도 써보게 하는 그런 확장 전략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 세상을 새롭게 주류가 아니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주류로부터 억압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억압 받아요. 근데 그때도 아 그래 네 말도 맞다 내 말도 맞다 이러면 이게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져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명확히 밝힐수록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 사람은 반드시 공격받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처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항상 공격받았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예. 아니 지구가 도는 거라니까?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생각을 세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공감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공격성만으로 자기의 논리적 엄정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진실만 말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 어느 사람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초기에는 논리적 엄정성을 가지고 공격받고 공격하는 한이 있더라도 엄정성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근본주의자가 필요한 거고 원칙주의자가 필요한 거고 근데 원칙이 세워지고 나면 공감주의자가 있어 주어야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자. 물어보자.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도록 도와드리자. 라고 하는 흐름이 맨 처음 나왔다는 얘기는 기존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할 줄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이고 역량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라는 시혜적 관점으로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자, 강점 관점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 맨 처음 던진 사람은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너가 현실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생각도 못하고 역량도 없는데 무슨 강점을 보고 그걸로 하겠다고 하는 거냐? 뭐 해결 중심? 뭐 그래가지고 맨 처음 만나자마자 어떤 해결점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셨었나요? 뭐 이런 거 묻는 거 꿈 같은 얘기다라고 얼마나 공격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돌파한 건 그로써 실제로 사례가 바뀌었거든요. 사람.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걸 적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기관에도요. 저도 당사자 주체를 세우자. 그리고 당사자를 돕는 건 사회복지사가 직접 돕는 것보다 이웃이 먼저 돕도록 해보자.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다 좋은데 안 된다니까 현장이 너 안 된다니까 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컨설팅이에요. 한 기관이랑 3년 동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관이 3년 동안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무슨 얘기 들어오냐면요. 제가 임대단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현장에서 그건 그래 맞다 되는 건 인정하겠다. 근데 그거는 임대단지라서 된 거라고. 주택단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주택단지에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주택단지라서 된 거예요. 도시에서 하잖아요. 그럼 시골에 계시는 복지사분들은 그건 도시라서 된 거라고. 그래서 시골에서 된 걸 보여드리면 그건 시골이라서 된 거라고.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다가 또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이라 된 거라고. 그래서 노인복지관 해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노인복지관이라 되는 거라고. 즉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안 돼요. 계속. 네.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넘어갔어요. 서울복지재단에서도 지금 복지관을 할 때 마을지향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에서 지역 주민분들이 복지를 풀어가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넘어갔던 이유는 이게 절벽을 넘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실천도 이렇게 바뀐 것처럼 현장도요, 직원들한테 권한이임을 하자. 직원한테 권한이임을 하자. 자기 사업, 뭐 어떤 사업 하고 싶은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기관장님들이 다 무슨 얘기 하실까요? 싫어해. 말이 되냐? 현실을 너가 아냐? 직원들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아냐? 그래, 말은 좋은데, 그런데 직원들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너가 모르고 하는 얘기다, 못 모르고 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어 드려요. 컨설팅해서. 예, 직원들이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도와드려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거기 관장님이 좋은 거 이렇게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빠르고, 보여드리고 나면 평상시 그 생각에 동의하셨던 분들이 용기 내서 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많아져서 전체 네트워크 중에 15%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다수가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혁명을 하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씩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혁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안 살아요. 얇고 길고 모질고 끈질기게 해서 조금씩 바꾸는, 그래서 큰 충격 없이 스스로 저절로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바뀌었네 라고 느끼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사람에 가까워요.